제가 고등학교 3학년 전공원 시험에서 마킹 실수를 해서 갑자기 1등급을 받다가 5등급이 나왔다든지 이제 학종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수빈이 같은 경우는 서울대 언론정보학부를 학종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명덕외고에서 어떤 식으로 학종 준비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학종을 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제일 네가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하거나 신경 쓴 부분은 뭐였니? 일단 학종은 내신 맞아요. 가장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거 진짜 내가 한마디만 할게. 이런 특목고가 전반적으로 학종형 학교고 학종형 학교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뭔가 토론이나 발표나 이런 것들, 동아리 이런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되게 열심히 하면 그러면 뭔가 학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수빈이 말대로 내신이 안 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신이 안 나오면은 전교회장을 하고 날고기는 화려한 생기부를 만들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신을 가장 신경 썼다. 오케이. 내신 다음으로 신경 쓴 건? 비교과 활동 중에서도 세특을 작성할 때 학교 수업 시간에 한 작은 활동도 제가 따로 보고서를 제출한다든지, 요즘은 이제 대회 수상 경력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하나만 선택을 맞아. 해서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대회를 나갈 필요는 없긴 했는데 그래도 그 대회를 나간 경험을 바탕으로 뭐 세특을 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활동에 참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고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얘기면 선생님이 제출하라고 하지 않은 건데도 그냥 네가 나서서 알아서 제출을 했다?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따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여쭤보고 그냥 난 써왔으니 좀 적어라 뭐 이런 뉘앙스는 절대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이제 따로 작성을 해서 됐고, 저희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바로 좀 심층적으로 세특을 쓸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이 마련된 편이에요. 뭐 발표 수업이 있다든지 토론 수업이 있다든지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하는 수업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특목고의 장점이 확실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이건 뭐 잡다한 질문인데 안 된다고 하신 선생님도 있니? 정확히 말하면 좀 적극적이시지 않거나 아니면은 좀 네가 원하는 대로의 그런 걸 못하는 과목이나 또는 선생님 그런 건 뭐 있었을까?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미 수업 시간에 활동이 충분해서 세특 글자 수가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또 보고서를 작성해도 됐냐라고 묻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수업 시간의 활동을 활용해서 충분히 세특에 쓸 활동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특 부분에 좀 신경을 제일 많이 썼다. 그 다음에 혹시 또 신경 쓴 거는? 또 저는 이게 사실 학종에 직결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장, 부반장 같은 그런 활동이나 아니면 사법자치위원회에서 변호사를 한다든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자소서에 이런 걸 쓸 때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자소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맞아. 이 생기부 안에서 반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과목부장을 했다든지 이런 거를 몇 글자 안 되지만 어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지라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정보학과를 너의 생기부에 좀 묻어내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니? 저는 일단 PD가 꿈이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난 PD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랬었죠. 명도외고 그 입학 자소서를 쓸 때도 다큐멘터리 PD가 되겠습니다 썼고,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변하지 않아서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냥 언론정보학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언론정보학과가 PD에 대한 내용을 좀 가르치는 학과라고 오인을 했었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는 좀 학술적인 성격이 강해서 이런 저널리즘 분야뿐만 아니라 뭐 문화연구나 커뮤니케이션 학처럼 좀 학문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런 수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랑 3학년 때는 이런 학교 커리큘럼을 보고 단순히 뭐 기자나 PD가 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뭐 생각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제가 뭐 학자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어떻게까지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게 좀 더 생기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중3 애들이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의대는 의사가 되는 곳이 아니라 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소서를 쓰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생기부를 작성을 할 때 의사가 되고 싶다고 어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학이라는 그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자질이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생기부에 보여주는 게 무척 중요하다, 또는 자소서에 보여주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대부분은 직업사관학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의 전공을. 그러니까 자꾸 어떤 그 직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학종이 이상해지고 약간 키자니아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전공을 쓰고 어떤 전공에 대한 생기부를 준비하든 결국은 들어가서는 그 학문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를 좀 인지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사실상의 학종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갑자기 2학년 때 깨닫게 된 거니? 아니면 뭐 혹시 누가 그런 걸 알려줬나? 너 이렇게 PD 타령하면 안 돼. 뭐 약간 이런 거를 어떻게 알게 됐지? 저는 같은 학과를 진학을 하신 1년 선배님과 이제 또 커넥팅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분께서 이제 선배님께서 정신 차려 수빈아.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네. 그렇기도 했고 또 이제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PD가 되는 법 이런 걸 가르치진 않잖아요. 너무 중요해. 정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론 막 이런 수업들이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좀 학문적인 부분을 좀 다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물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제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이시겠지만 고등학교는 절대 최종 학력이 아니라 단계고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아마 학종이 메인인 학교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과목별 세특에 조금 녹여낸 거니?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사회문제 탐구인가? 이런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에서는 이제 갈등 프레임이라고 기사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가 이제 수용자들의 정치 냉소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확인하는 실험을 했거든요. 좋아. 지금 생각하면 뭐 고등학생 입장에서 실험 설계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기사를 2가지 갈래로 작성을 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설문조사를 받아서 이 갈등 프레임과 정치 냉소주의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체크해보고 제 가설을 검증해보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세특에서 의미 있게 작용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좋아. 혹시 그런 비슷한 과목 하나 더 소개해 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연계시켜서 한? 또 저희 학교가 중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학생들과 이제 한국 학생들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뭐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연구라는 큰 틀을 갖추고 이제 하향식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조금 지양하고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좀 이룰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유학생 친구들의 건의사항을 받는 그런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그런 방식을 조금 제안을 해보고 결과적으로 이걸 세특에 좀 잘 녹여 쓰고 이걸 또 자소서 소재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제 세특이 차지하는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얘기를 들어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언론정보학부를 만약에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런 약간 지식탐구적인 느낌의 아니면은 약간 학술적인 느낌의 어떤 세특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서울대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수빈이가 생각했을 때 서울대 학종을 붙었었던 가장 중요했었던 본인의 성공 요인이 뭐였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성적인데 이 성적이 단순히 높아서라기보다는 과목별 성적이 좀 고르게 분포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성적대라고 얘기를 해도 특정 과목 성적만 높거나 특정 과목들 위주로 성적이 높은 것보다 골고루 성적대가 높았었던 게 조금 더 서울대가 쳐준 것 같다, 속된 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왜냐하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뭔가 전공어랑 영어 성적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높은 느낌이었다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전공어 성적 또 그렇지만 뭐 제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수학 과목을 좀 올리면서 1등급, 5등급을 해서 3등급을 받는 것보다는 3등급을 해서 3등급을 받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대뿐이 아니라 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전 과목에 대한 고른 성적 분포를 조금 더 선호하신 것 같다. 네. 오케이. 두 번째는 아무래도 서울대 학종에 꽂힌 재시문 면접. 재시문 면접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정고은 선생님이랑 수업을 듣고 면접을 준비하고 나서는 이제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사라진 상태여서 서울대 재시문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큰 부담감이 있다기보다는 아,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조금 컸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학원을 다녔긴 했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서로 답변 피드백해주고 매번 문제도 풀이하면서 그런 식으로 면접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울대 재시문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 전반적인 상황을 살짝 브리핑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 서울대 재시문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지? 각 과별로 다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인문 재시문이랑 이제 사회 재시문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재시문을 풀면 되는데 사실 서울대는 연대랑 고대에 비해서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두 개 해서 총 4개인데 그렇기 때문에 면접 시간은 길고 문제 수는 적고 그래서 한 문제 안에서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것 이상을 보여주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서 일단 답변을 하고 나서 아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탐구했던 부분과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5분을 채워야 하는데 사실 교수님께서 중간에 이제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좀 당황하지 말고 약간 교수님께서 내 답변에 관심을 가져주시나 보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말이 조금 빠른 편이다 보니까 15분을 다 못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재시문에 대한 질문도 몇 가지 더 해주시고 또 저희 때는 자기소개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여러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추가 질문이 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침착하게 답변을 하는 게 합격의 당락을 정하는 정말 큰 요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답변 내용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네가 좀 노력한 부분이 있니? 저는 3학년 2학기 때 실제로 뉴스를 하루에 한 2-3개씩은 꼭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생기부에 적었던 책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들은 좀 다시 훑어보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구절들을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자주 사용되는 예시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서 면접 직전에 한번 읽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확실히 좀 그걸 활용을 하게 되니? 네네네. 그리고 또 저는 교수님께서 쓴 책들도 몇 개 읽고 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그걸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답변하지 못하면 그냥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맞아.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두렵긴 했는데 다행히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나왔는데 어쨌든 교수님이 쓴 책도 최대한 읽고 들어가려 했고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출간한 이런 책들도 찾아서 제 독서 기록에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시문 면접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를 뽑아본다면 뭐라고 생각해? 세 번째 요소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접 마지막 질문을 받은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질문이 SNS에서 한정된 글자 수 안에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게 되면 문해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으면 제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은 뭐 전혀 재시문과도 연관이 없고 네 생기부와도 연관이 없었니? 제 자기소개서랑 연관이 돼 있었어요.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늘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이거를 좀 디폴트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정된 글자 수 안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까지는 발전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SNS의 발달로 새롭게 생긴 능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더니 다행히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우셨겠죠? 그래서 고등학생만의 그런 작은 생각이긴 했지만 다행히도 교수님께서 좋게 봐주셨는지 저를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어쨌든 저희가 전반적인 학종과 그 다음에 뭐 서울대 입시 또는 서울대 면접까지 쭉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수빈이가 명도계고를 포함한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또는 공부를 하게 되는 친구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입시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단거리 경주는 굉장히 쉬운데 장거리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좋고 무던한 성격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전공원 시험에서 마킹 실수를 해서 갑자기 1등급을 받다가 5등급이 나왔다든지 이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잖아. 심각했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회복 탄력성이 도저히 발휘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 네, 근데 다행히 어땠어? 중간고사를 100점 맞아놔서 이제 최종적으로 2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건 다행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당연히 힘들었지. 그거를 뭐 어떤 식으로 너 나름대로 좀 어쨌든 소화를 하고 갔었어야지 또 네가 앞으로 갈 수 있었을 테니까 어떤 식으로 좀 그걸 소화를 시켰니? 그냥 OMR 카드 잘못 적은 건 내 잘못인데 어떡하겠니? 약간 이러면서 다른 과목 잘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것밖에 사실 네, 없지. 사실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했고 제가 현재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에만 좀 집중을 해서 입시라는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완주에 굉장히 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목고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달리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이거는 추가적인 질문인데 어쨌든 이런 잘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잘하는 친구들이 또 보이고 전반적으로 일반고에서는 경쟁이 좀 치열하다고 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신경이 쓰이거나 그런 적이 없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너는 어떤 식으로 좀 해소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 저는 일단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절대 남이랑 비교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어요.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그 친구들의 장점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 이 환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내가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굳이 스트레스 받을 일을 만들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제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아, 내가 그냥 짱 먹으면 되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래도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성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이랑 비교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비교를 하지 않게 됐고 그래서 대학교 와서도 서울대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습관을 들였다 보니까 그런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너무 훌륭해요. 왜냐면 저도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결국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난 자꾸 비교를 하니까 어차피 난 안 될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비교하지 말아야지. 그냥 난 나한테 집중해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나를 또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너무 유익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서울대 학종을 좀 노리거나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책 많이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완독하는 건 사실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좀 발췌독을 한다든지 끊임없이 좀 텍스트를 읽는 경험 재신문 면접도 어차피 텍스트를 읽는 거고 빠른 시간 안에 그 텍스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의 취지에 맞게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는 능력 그리고 글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 의식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거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다 보면 서울대 면접이 원하는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그리고 반박, 재반박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좋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기부적인 부분에서는 혹시 또 조언을 해줄 게 있니? 생기부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왜?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특을 채우거나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이 뭐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알고리즘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걸 추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한두 개 정도는 이용자들과 좀 반대되는 성향이나 좀 반대되는 활동을 좀 추천해주면 이것도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익 창출의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못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세특에 적었고 그랬더니 좀 창의적이라는 좀 평가를 학교 선생님들께 받아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썼더니 좋은 세특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스할 때 나 혼자 노하는 생각을 일부러라도 한번 해보면 어쨌든 그게 틀린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제일 중요한 생기부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과 조금 더 다른 창의적인 생기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전반적으로 수빈이와 함께 여러 가지 입시와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학종과 명대외고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특목고를 생각하는 중3이나 아니면은 학부모님들한테 혹시 수빈이가 뭐 해주고 싶은 말이나 용기를 주는 말이나 얘기를 해볼까? 저는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이 말을 고등학교 와서 이 말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 중학교 때까지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와보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을 때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슬펐지만 그렇지. 지금 당장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이게 언젠가 돌고 돌아서 저한테 좋은 결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 명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명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준비를 하신다면 정고은 선생님과 함께 네,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나왔네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배수빈 학생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때까지 다뤘었던 이야기들이랑은 또 약간 다른 이야기를 다뤄봤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고등학교 생활과 그리고 대입까지 저희가 조금 더 확장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을 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